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새로운 책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재밌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잔! 여기 아주 잘생긴 코뿔소가 있네요.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 이라는 책을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래 시제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예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우리가 만나보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첫 이야기다 보니까 아주 뭔가 치열한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해변에 남자가 있는데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 뭐죠? 이게 난로입니까? 난로도 있고요. 해먹이라고 하죠. 저도 저런데 한번 누워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남자가 쭉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갈까요? 이 코뿔소가 이 남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남자에게 가서 위험 인물로 감지해서 다가가거나 뭔가 해치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영어는 예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예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어가 너무 어렵고 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미리 한번 좀 그 글이나 그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힘들 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예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업을 들으면 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요게 이런 거군요. 요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와 원리와 개념과 이해와 발음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을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복습이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거나 그러면 이 강의에서 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면은 바로 학습한 것, 들은 것들이 단기 기억에 있어요. 바로 기억이 나는 요 단기 기억에 있거든요. 전두엽에 있는데 이게 이제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마치 우리 집 주소를 외우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도 후다닥 이렇게 입에서 쭉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계속해서 해야지 이게 진정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습보다는 복습에 초점을 많이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글을 바로 읽으면 좀 서운하겠죠. 우리 그림을 먼저 보면서 음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 Illustrated by Daron Parton. Once upon a time, on a lonely island on the shores of the Red Sea, there lived a man. He owned nothing in the world but his hat and his knife and a cooking stove, of the kind that you must particularly never touch. The man was very happy. He had nothing to worry him, except one rhinoceros, who lived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He had a horn on his nose and 2 piggy eyes. Harumph!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fitted him quite tight. There were no wrinkles in it anywhere. He had no manners then, and he has no manners now,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코뿔소의 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뿔소의 피부가 왜 그런 모양이 되었는지 재밌는 스토리가 숨어 있으니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alone on a lonely island, 외로운 섬에서 외로운 섬, 섬이 외로움을 느낄 수는 없겠죠.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이니까 외딴 섬에서. 근데 이 섬이 어디 있었냐면 on the shores of the Red Sea, 홍해입니다. Red Sea, 홍해가 어디 있냐면은 홍해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 길쭉한 바다입니다. 홍해의 어느 해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외딴 섬에서 there lived a man, 어떤 남자가 살았어요. He own이라고 하면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소유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but, 여기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고요. 뭔가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but, 제외하고 무엇을 안 가지고 his hat, his knife and a cooking stove. 그의 모자와 그의 칼과 그의 요리용 난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cooking stove는 요리용 난로는 뭐냐면 of the kind, 어떤 종류냐 하면 이제 추가 설명을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That you must particularly never touch. 당신이 특히나 만져서는 안 되는, 만지면은 이렇게 뭔가 위험하거나 그렇겠죠. 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요리용 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The man was very happy. 이런 외딴 섬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외롭지 않고 너무나 좋았나 봐요. He had nothing to worry him. 그를 걱정하게 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걱정하게 할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Except, 뭐 빼고는 무엇이 이 남자를, 이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까요? 2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원을 듣고 오시죠. Once upon a time, on a lonely island on the shores of the Red Sea, there lived a man. He owned nothing in the world but his hat and his knife and a cooking stove, of the kind that you must particularly never touch. The man was very happy. He had nothing to worry him, except... 자, 무엇이 이 남자를 걱정하게 했냐면 바로 one rhinoceros. rhinoceros라고 하면은 코뿔소입니다. 이런 코뿔소죠. 그런데 요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rhinoceros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rhinoceros. rhinoceros.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발음 실수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rhinoceros를 줄여서 rhino라고 많이 읽곤 합니다. 그래서 rhino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이 rhino 때문에 원래는 rhinoceros라는 rhino의 강세가 가 있는데 이거를 rhinoceros라고 읽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는 rhinoceros, 줄이면 rhino라고 읽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마리의 코뿔소 빼고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코뿔소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who lived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은 그 섬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He had a horn on his nose. 코에 이런 뿔이 있었어요. And two piggy eyes, 두 개의 돼지 눈처럼 보이는 그 두 개의 돼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럼프,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코뿔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그때는 the rhinoceros's skin, 그 코뿔소의 피부가 fitted him quite tight. fit이라고 하면은 꽉 맞다, 딱 맞다라는 뜻이에요. him quite tight, 꽤나 타이트하게, 꽤나 꽉 끼게 그에게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 그에게 잘 맞다라는 것은 뭔가 남거나 혹은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렇지 않고 딱 잘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옵니다. There were no wrinkles. 뭐가 없었냐면은 이런 주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주름이 조금씩 생겨가는데요. 주름이 없었어요. In it, anywhere. 그 피부에 주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참고로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런 표현을 옷 같은 데서 옷을 사러 갔을 때 볼 수 있거든요. wrinkle free라는 게 적혀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름이 잘 지지 않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으로 돼 있는 옷은 접어두거나 구겨두면 그 주름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소재는 wrinkle free라고 해서 접어두거나 해도 주름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wrinkle free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뿔소의 피부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었대요. 팽팽했다라는 거죠. He had no manners then. then은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매너가 없었습니다. 매너는 예의입니다. 예의를 의미할 때는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때 버릇이 없었고요. 예의가 없었고요. And he has no manners now. 지금도 매너가 없고요. 예의가 없고요.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그리고 그는 미래에도 매너, 예의가 없을 것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오늘은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정의,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 시제,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일단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will이거든요. 자, 그럼 will을 일단 대표로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cook dinner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줄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단순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5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한 7시 정도가 되어서 나는 내 친구 너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뭐냐면 I will be cooking dinner while you are at the gym.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랑 함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가 제 친구인 너가 그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것 같다라는 거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인데 그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는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그래서 will, 미래를 나타내는 것과 진행 시제 BING가 붙은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는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이 이름을 지우고요. 일단은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efore the deadline. deadline 하면은 마감 시한입니다. 뭔가를 제출해야 되면 11시까지 제출해야 돼 라는 그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마감 기한 전에 나는 내 숙제를 끝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 안 끝냈어요. 분명한 건 아직 안 끝냈다라는 거죠. 안 끝냈는데 지금은 안 끝냈지만 미래에는 끝냈을 것이다. 언제 전에? 마감 시한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끝냈지만 이거를 쭉쭉쭉쭉 계속 뭔가 숙제나 과제를 해 나가면서 미래 어느 시점 마감 시한 전에는 그걸 내가 완료했을 것이다.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에 어떤 행위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완료는 구간, 우리나라에 없는 완료 시제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구간을 나타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훨씬 이전부터 과거까지,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완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래 완료 진행. 요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예문도 생각보다 제가 쉬운 걸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It will have been snowing for 4 days. 4일 동안 눈이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If it snows tomorrow.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도 눈이 온다면 4일째 눈이 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죠. 여기 위에 있던 이 미래 완료가 똑같은데 그게 안 끝나고 계속이 되고 있는 게 미래 완료 진행이에요. 간단하죠. 형태는 어떠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있고요. have pp, have pp는 현재부터 미래까지다. 미래 완료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 구간을 나타낸다. 근데 그게 안 끝나고 그 시점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미래 완료 진행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BING가 마지막에 붙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will have been snowing, bean이 왜 나왔냐면 중간에 있는 PP와 B가 만나잖아요.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bean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눈이 온다면 4일 동안 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4일 동안 눈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rhinoceros, who lived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He had a horn on his nose and 2 piggy eyes. Rumph.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fitted him quite tight. There were no wrinkles in it anywhere. He had no manners then, and he has no manners now,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좀 생소한 단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단어와 뜻,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wn. Own. He owned nothing in the world but his hat. Rhinoceros. Rhinoceros. The rhinoceros smelled the delicious smell. Fit. Fit.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fitted him quite tight. Wrinkle. Wrinkle. There were no wrinkles in it anywhere. Manners. Manners. He had no manners then.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영어는 예습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두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예습이 필요 없고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반복을 해야지 그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정말로 내 것, 나의 것 혹은 우리 친구들 것, 지도하시는 학생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부추기기보다는 내일 거 한번 읽어보고 그거보다는 오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자. 오늘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거나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뿔소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